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25일 박선원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지난 1년 동안 과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경호 및 경비 인력들의 대폭적인 증가 및 권한 조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당시에는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은 2024년 지금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가 일부 군 세력을 옆에 두고 그 동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으로 점철된 라인이 군 관련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농단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 내 인사가 특정 계보나 인연에 의해 목도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8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국정원 넘버2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지요. 네, 존경하는 신원식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많은 고민과 고통에 빠져 계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군 인사권은 김영현 경호처장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국방장관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조복은 중장, 예비역 중장에게 휴민트 정보 조직을 장관실 직속으로 좀 갖고 싶은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신 바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820 특기자 박모 장군을 무리하게 진급시키기 위해서 2024년 4월 양정섭 37 사령관을 경질성 인사를 하시고 현재 문 소장을 정보사령관으로 임명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박모 여단장이 조복은 애 중장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한 문제로 대립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괴멸적 타격을 입은 주변국 핵심 위협 세력과 적국에 대한 정보 취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 그 표면을 좁히기 위해서 장관님께서는 국방 정보를 직속으로 끌고 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정보망의 괴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다 라고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슬라이드 1 보여주시고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2023년 11월에 박모 정보사 여단장이 이례적으로 진급했죠. 47기 정보사령관에 비해서 한참 선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주 의원 말씀도 계셨지만 존경하는 장관님께서는 조복은 중장님과 가까운 사이이시죠. 이 박모 여단장이 조복은의 힘을 받아서 장관님 곁으로 왔고 그 과정에서 영회 사무실 모처에 있는 영회 사무실 이건 사실상 휴민트의 핵심 본부라고 말할 수 있는 본부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이걸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조복은 이사장 만나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없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이 국정원과 정보협력의 어떤 답답함을, 갈증을 느끼시고 그 820 특기부대를 장관실 직속으로 설치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잘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외교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차관급으로 전환 설치하였고 통일부도 정보분석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게 휴민트 820 특기를 장관님 직속으로 이미 국방정보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두시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박모 여단장과 조복은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제보들이 많은데 동의 안 하시죠? 네. 박 여단장이 몇 단계 건너뛰어서 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민호 여단장이 문상사령관과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그 문사령관이 원 정보본부장께도 보고했는데 한 번은 참아라 해서 보고 안 했고 그다음 한 번 더 가서 보고하니까 그때 원천이 본부장이 장관께 보고했고 그 직전 직후에 박 여단장이 장관님께 직접 해명성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 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님 오래전부터 아시잖아요. 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누구를 사실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잠깐만요. 900여단장을 예. 정보본부, 그러니까 정보사령부를 거쳐서 정보본부가 관할하는 부대인데 예. 그 부대를 끌어서 제가 왜 직속을 쓰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보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래요. 그 말씀이신데 나중에 좀 장관님 그거는 아직 슬라이드가 우리 의원님 네, 질의가 네. 끝난 다음에 네, 제가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주세요. 보시죠. 1월 4일부터 금년도입니다. 1월에서 4월 사이에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을 인지를 했죠. 그래서 4월 달에 37을 비롯한 곳에서 해당 부서, 국정원과 방첩사,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4월 달에 보고했고 그때 비공식적으로 2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방첩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 못 받으신 거죠? 받으신 적이 없죠? 네. 6월 초에 보고 받으신 것이 최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주세요. 잠깐만. 이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의 유출을 인지하고 윤관 기관, 여기서는 정보사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국정원과 방첩사가 되겠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뒤로 양모 사령관 아시죠, 장관님? 네, 그것을 경질시켰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신 부분이 이제 지금 37의 박 사령관인데 이분은 충암고 출신이시죠? 그건 전혀 정기 인사입니다. 이게 경질이 아니고 4월 달에 장성 정기사한테 보직 교체가 됐는데 저 두 사람이 정보본부장이 의견을 반영해서 육군본부에서 의견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하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7분 내에 다 끝내야 돼가지고 아예 박선원 의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장관님께서는 정기 인사라고 하시는데요. 그 해당 사령관이 갑자기 경질된 시기와 원인 다 알지 않습니까? 임기 못 채우고 나가신 거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예, 그 뒤로 계속해서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가 되고 나서 37의 새로운 사령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하극상이 벌어지는데 이 하극상이 곧 국정원과 함께 정보활동을 해서 휴민트 운영하는 게 답답함을 느낀 우리 군 정보사령부의 일부와 장관님의 입장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 여단장이 820 특기자가 직접적으로 장관님 곁으로 조복은 이사장이 협력을 받아서 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건 비밀 안가가 아니에요. 사실상의 본부입니다. 본부. 820 특기 본부입니다. 이것을 노출시키고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무실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절대로 인가받은 2급 이상 비치 인가받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위치의 존재도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초래하신 분이 장관님 본인이시고 그 장관님 본인이 이 상황을 맡게 된 오늘의 현실은 충암고 라인으로부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 공백을 메꾸려는 답답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이 사건을 초래한 본인이시자 이 사건은 피해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충격적이지요. 그러니까 플랭요원 명단 유출이라는 당군 일의 최악의 정보사고와 정보사 하극상까지의 원인이 용산의 김용현과 국방의 신원식의 갈등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국방 안보는 이미 붕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22년에서 24년까지 만 2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붕괴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그 결과인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볼 뿐이지요. 그러니 이 정권이 3년을 채우기도 전에 채울 나라가 없어지겠다는 말은 과연 농담일까요? 이제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결단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